땡길게요. 아이고, 내가 땡기. 자. 아, 됐다. 됐어. 위에 거는? 따야지. 자, 됐어요. 이것도 좀 딸까?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우리 카메라맨이 잘 찾아왔네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두릅을 따려고 해요. 여기는 먼 곳이 아니고 바로 이연맘의 집 뒤뜰이에요. 이렇게 두릅나무가 쫙 있는데 두릅이 너무 높이 있어서 제가 좀 따기가 힘들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먼 곳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가까이 당겨서 이렇게 따려고 도구를 가지고 왔고, 두릅이 지금 한참이에요. 아주 한창 열리고 있는 중이고, 두릅은 이 두릅나무의 새순이죠. 지금 이렇게 따고 있는데 아주 연하고 크지가 않아서 먹기가 좋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작은 두릅들. 지금 새순이 많이 돋아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또 톱을 가지고 다닙니다. 톱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 두릅은 제 키 정도보다 약간 작게 이렇게 기둥을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연맘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따기도 쉬울 뿐더러 옆으로 격가지가 자꾸자꾸 생기면서 이 순이 많이 열리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작년에 제가 잘라준 건데 새로운 가지가 옆에 났죠? 이것도 제가 잘라준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보니까 별로 소용이 없는 가지 같아요. 그래서 이 가지를 한번 잘라야 되겠어요. 자, 이연맘은 톱질도 해요. 아이고. 제 키보다 약간 작게 한번 잘라볼게요. 아짜. 자, 그래서 자, 아직 여기 순이 작기는 하지만 순을 좀 따고,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 이 옆으로 계속 가지가 생겨서 더 많은 순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연맘이 두릅을 이렇게 땄고 오늘은 두릅 요리를 해볼 거예요. 이 두릅은 봄나물의 제왕이래요. 그 정도로 봄나물 요리치고 두릅은 필수 요리 중에 하나고 아주 영양가가 풍부해요. 그래서 오늘은 두릅 요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뵐게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연맘의 채식 요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약이 되는 봄나물 요리를 할 거예요. 제가 두릅 따는 것을 보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자, 제가 따가지고 온 두릅이에요. 오늘은 이 두릅으로 요리를 할 텐데, 이 두릅의 별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재료일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인 면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러한 재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두릅의 효능은 뭐 아주 많아요. 대표적으로 두릅은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자, 사포닌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인삼, 더덕,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도라지, 그리고 콩에도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 이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을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두릅에 그러한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많대요. 자, 채소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을까요? 당연하죠. 채소에도 단백질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콩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두릅은 단백질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하다고 해요. 당뇨병 환자들은 특별히 두릅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두릅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해요. 먼저 두릅을 손질하는 법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릅 손질하는 법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두릅은 이것이 나무 끝에 달려있는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따는 것이 부드럽고 맛이 좋고요. 이것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제때 따주지 않으면.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제때 따주시면 되고, 여기 떡잎 보이시죠? 이 떡잎을 잘라주셔야 되는데,
자, 밑둥으로 이렇게 칼을 밑둥을 이렇게 잘라요. 밑둥을 잘라내시면 떡잎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너무 굵다 싶으면 칼집을 이렇게 한번 내주세요. 칼집을 내주셔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시면 돼요. 그리고 좀 굵은 게 어디 있을까요? 이건 좀 굵으네요. 이 굵은 것은 한번 떼어내고 십자로 이렇게 한번 칼집을 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요리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요리는 제목이 두릅 무 쌈말이에요. 얇은 무 쌈종이에다가 두릅과 야채를 올리고 싸먹는 것이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고추장 소스를 또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이 재료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무가 있어야 되겠죠. 이 무는 그냥 무가 아니라 보세요. 흐물흐물하죠. 제가 절였어요. 어디에 절였는가? 무를 한 1mm나 2mm 얇기로 얇게 썬 다음에 레몬 5큰술, 그 다음에 사탕수수 원당 5큰술, 그리고 소금은 한 반 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서 섞으세요. 잘 녹인 다음에 절여주시면 돼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절인 다음에 물에 씻지 마세요. 수돗물에 씻지 마시고 이 상태 그대로 물기를 빼서 말려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물기가 빠지는 동안에 우리는 고추장 소스를 준비해야 돼요. 고추장 소스의 재료는 오늘은 새콤달콤한 고추장을 만들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건강고추장 2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오늘은 약간 새콤달콤해서 초고추장으로 드시기에 좋은 그런 즉석고추장인데 주 재료가 토마토예요. 그런데 겨울에는 토마토 구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주부님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방법인가? 토마토는 여름에 많이 나죠. 제철에는 그 과일이 싸요. 그래서 싸게 과일을 토마토를 구입을 하셔서 그것을 소독한 병에다 넣으시고 진공 포장하셔서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토마토 병조림 또는 토마토 캔닝이라고 부르죠. 그것으로도 고추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여름에 토마토가 나오는 계절에 토마토를 싸게 구입해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준비했는데 한 8알에서 한 9알 정도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안 매운 고춧가루 4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또 야채가 파! 반 뿌리 조금 못되게 아주 조금 준비하시면 되고 양파도 준비해 주세요. 양파는 큰 것은 4분의 1쪽, 작은 것은 반쪽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들어 봐서 다 알죠? 조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통밀가루, 그 다음에 소금 한 작은술이에요. 마늘 한 작은술 정도가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 토마토를 일단 양파와 파를 넣고 곱게 갈아서 끓이면 돼요. 자, 저는 미리 갈아 놨어요.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시끄러워서 미리 갈아 놓은 거고 양파하고 그 다음에 파가 들어갔고 토마토가 들어갔죠. 지난번처럼 이것을 한번 끓일 거예요. 끓이는데 자, 토마토를 여기다가 냄비에다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늘을 넣을까요? 생마늘이 좀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익혀서 드시는 게 우리 위장에도 자극이 적으니까 마늘을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통밀가루. 통밀가루는 찹쌀가루의 역할을 하죠. 통밀가루를 넣어서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풀어주세요. 작은 거품기로 잘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익히세요. 매운맛이 날아가면서 양파는 아주 달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거품기로 잘 저어주신 다음에 끓이시고 이게 어느 정도 끓으면 이제 조청을 넣으시면 되죠. 자, 이것이 끓으려고 하네요. 자, 끓으려고 할 때 지금 조금씩 끓고 있어요. 조청을 한번 넣어 볼까요? 조청은 2큰술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 방울토마토가 다니까
조청이 지난번 우리 고추장 만들 때보다는 조금 양을 줄였어요. 저 2큰술을 잘 넣으시고 잘 저어주세요. 지금 막 끓고 있죠? 퍽퍽 소리가 나나요? 자, 이렇게 끓고 있는 이 토마토 소스를 불을 끄고 소금 한 작은술이에요. 소금 한 작은술 넣으시고 그 다음에 4큰술이에요. 고춧가루. 제가 5큰술로 해봤더니 너무 되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큰술만 준비했고, 자, 그래서 잘 버무려 주세요. 잘 버무린 고추장 소스를 담아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빨간 고춧가루의 색깔도 빨갛지만 우리 토마토의 색깔도 빨개서 아주 선명한 빨간색이 됐어요. 자, 이걸 잘 버무려서 식히시고 자, 고추장이 준비가 됐어요. 고추장이 준비가 됐고 이게 지금 그렇게 되직하지가 않아요. 되직하지가 않고 약간 묽어요. 그런데 고춧가루가 물에 불면서 약간 더 되직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되직하다 그러면 레몬즙을 식성에 따라서 조금 더 첨가해서 드셔도 맛있어요. 레몬과 꿀 이런 것들을 더 첨가해서 드시면 되고 이제 고추장 소스가 준비됐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쌈을 말아 볼까요? 자, 우리 쌈을 말 때 필요한 재료는 야채들이 필요한데 이왕이면 색깔을 잘 구비해서 싸는 게 보기에 좋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할까 생각하다가 두릅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니까 빨간색이 들어가주면 훨씬 더 선명하겠죠. 거기다 노란색 파프리카 그리고 이것은 하얀색 팽이버섯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잘 절여서 물기를 빼준 이 물을 준비하시고 물을 밑에다 까시고 그 다음에 두릅을 하나 올려 볼까요? 두릅을 올리고 제가 파프리카를 아직 채 썰지 않았네요. 파프리카를 채를 썰어야죠. 그래서 파프리카가 두릅과 길이가 비슷하면 되는데 얘는 좀 짧아요. 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프리카를 준비해 주시고 모든 야채는 채를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파프리카를 채를 썰어서 같이 한번 말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채 썬 파프리카 준비해 주시고 빨간색과 노란색은 아주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죠. 너무 선명한 색이고 노란색 파프리카를 준비하시고 파프리카는 피망처럼 생겼지만 꼭 과일 같아요. 과즙이 참 많고 달아요. 자, 파프리카 노란색 준비하시고 자, 파프리카는 이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릅을 넣으시고 색깔대로 우리 넣어 볼까요? 파프리카하고 노란색 파프리카, 빨간색 파프리카, 그 다음에 팽이버섯 이렇게 해서 돌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요리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네요. 너무 간단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접시에다가 한번 담아 볼까요? 자, 하나씩 싼 것을 접시에다가 담고 길이 알맞은 길이의 두릅을 준비해 보고 이렇게 해서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팽이버섯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두릅을 크기가 맞는 것을 하나 고르고 파프리카 2개씩 넣으시고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요리지만 왠지 차려 놓으면 좀 근사해 보여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그래서 손님상에 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도톰하게 썰어졌네요. 좀 얇은 걸로 해볼까요? 이 두릅이 레몬즙에 절였잖아요. 레몬즙에 절였기 때문에 이 두릅의 초록색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누렇게 변하더라고요. 레몬의 산성분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레몬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엄맘은 식초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식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양조식초, 하나는 합성식초가 있어요. 양조식초는 뭐냐 하면 에탄올 있죠. 알코올이죠. 알코올에다가 에탄올에다가 초산균을 넣고 하루나 이틀 만에 아주 속성으로 발효해낸 것을 양조식초라고 하고, 또 석유에서 추출해 놓은 빙초산 있죠. 이 빙초산에다가 빙초산을 가지고 물을 좀 첨가해서 만든 것이 합성식초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과 농축액을 이 양조식초에다가 사과 농축액을 조금 넣고 발효시킨 것을 사과식초, 현미 농축액을 조금 넣고 발효시킨 것을 현미식초라고 해서 파는데, 이 양조식초와 합성식초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좋지가 않죠. 뭐든지 인위적으로 속성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 몸에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초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새콤한 요리에 레몬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무마리도 아마 굉장히 새콤달콤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싸볼게요. 자, 무 쌈마리는 이제 요 정도로 만들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덤으로 보너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릴 요리는, 이것도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릅 초밥이에요. 이렇게 찐 두릅이 있고 밥만 있으면, 그리고 고추장 소스만 있으면 완성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두릅 초밥이에요. 제가 아침에 현미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놨어요. 이 초밥용 밥은 고슬고슬하게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흑미를 약간 섞고 현미를 고슬고슬하게 밥을 만들어서 배합초를 만들어서 섞어야 돼요. 자, 배합초는 레몬 한 큰술, 그 다음에 꿀 한 큰술, 그리고 소금은 한 작은술 조금 못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배합해줬고, 손에 달라붙지 말라고 참기름도 아주 살짝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밥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두릅이 있고요. 자, 고추장 소스는 이건 아직 좀 뜨겁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고추장 소스가 있어요. 예쁜 하트 종지에 고추장 소스를 좀 담아놨고, 물기가 뭐 그렇게 되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딱 먹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고추장을 준비해 놓고 이제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초밥이 손에 달라붙으니까 손에 물을 살짝 묻히시고, 밥을 적당한 양의 밥을 한번 쥐었다 폈다 하면서 밥을 한번 이렇게 뭉쳐 보세요. 자, 밥을 뭉쳐서 모양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접시에다가 이 모양을 잡은 밥을 하나씩 놓고요. 이 초밥도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너무 근사한 요리가 되는 게 초밥이죠. 자, 저희는 와사비도 먹지 않아요. 그 겨자 성분이 특별히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겨자가 많이 자극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자 대신에 오늘 만든 건강식 고추장, 건강식 초고추장으로 오늘 곁들여서 초밥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알맞은 크기, 한 입에 들어갈 크기로 밥을 뭉쳐주시고, 뭉쳐준 밥을 예쁘게 한번 접시에 담아 보세요. 손에 약간 달라붙으니까 물을 조금 더 묻혀 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예쁘게 모양을 잡아서 접시에 담아주세요.
왠지 초밥은 한 접시에 가득 넣으면 품위가 떨어져 보이죠? 그래서 저도 딱 4개만 한번 해봤어요. 좀 품위 있어 보이라고 4개만 준비했고, 자, 이제 여기다가 고추장 소스를 한번 올려 보겠어요. 고추장 소스를 적당한 양의 고추장 소스를 한번 발라줘 보세요. 살짝 바르고, 또 여기도 살짝 바르고, 여기도 살짝 바르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고추장은 우리가 그 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시중에 나온 장들은 너무 짜죠. 그래서 약간 심심하게 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라주시고, 이 위에다가 두릅을 올리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자, 가장 예쁘고 어떤 게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일까요? 이렇게 올리고, 하나 올리고, 자, 이걸 올릴까요? 이렇게 하나 올리면 너무나 고급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자, 두릅 초밥이 완성됐어요. 만약에 주부님들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여기를 까만색 김으로 한번 띠를 두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릅 초밥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릅 쌈마리는 좀 예쁘게, 두릅 쌈마리도 완성이 됐어요. 자, 오늘 요리는 참 간단한 요리지만 손님 접대상에 놓으면 아주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품위 있어 보이는 요리를 2가지를 준비했고요. 자, 이 엄마미 시골에 이사 온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골로 이사 왔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봄나물은 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잡초인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나오는 나물들은 거의 대부분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엄마 약을 놓칠 수는 없죠. 공짜로 먹는데. 그리고 이 엄마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날부터 이렇게 땅만 보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들이 천지에 깔려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도시에서 제가 밟고 다녔던 대표적인 잡초들, 예를 들면 명아주, 그 다음에 망초대나물. 이 망초대나물은 키가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꽃이 피는데 꼭 국화 같은 꽃이 펴요. 그래서 그런 망초대나물,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사투리로 풋너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물, 그 다음에 질경이까지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물을 다 뜯어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알지 못하는 이 엄마미 그냥 그걸 밟고 다닌 거죠. 자, 그것처럼 이 진리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발에 밟힐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생애의 빛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진리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진리의 귀한 가치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방송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으로서 오늘 이 엄마의 요리는 마치도록 하겠어요. 다음 이 시간에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SOSTV.tv Save Our Souls Network.